서대문 독립문 3호 아파트를 네.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네. 매입을 했거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거기를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한 5년 뒤 정도에 이제 들어가서 한 5, 6년 뒤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전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갑자기 그거를 사게 돼서 앞으로 그 동네 이제 그 아파트가 혹시 재건축이나 아니면 향후 전망이 어떤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떤 내용인지 잘 들었거든요. 바로 인사 네네.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미 매수하셨는데 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최근에 사셨는데. 네, 근데 저희가 진짜 네. 크게 계획은 없었는데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네. 갑자기 사게 돼서 근데 작년에 지금 사셨어요? 네, 12월 마지막 날에 네. 샀는데 네. 아직 잔금도 다 안 치렀거든요. 근데 네. 계약서를 쓰고 나서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오래된 네. 아파트라서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네. 겁이 나셔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시청자님께서 한 10억 주고 사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중에 내 현금이 한 4억밖에 없어. 네네. 나머지 2억은 부모님한테 차용증으로 쓰고 빌렸고 나머지 4억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어. 네네. 그런 분들이 겁이 나야 돼요. 아, 네네. 근데 만약에 10억 중에서 내 돈이 한 7억이고 나머지 네네. 3억만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네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소득이 향후 한 10년, 20년은 계속 늘어날 거야.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집값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다주택자 아니신 경우에는. 아, 네네.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에 시청자님이 어떤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네. 대출을 많이 끼고 사셨나요? 아니요, 대출은 안 했고요. 네. 일단 이제 그냥 현금 주고 사셨어요? 예, 부모님한테 약간 네. 빌렸고 음. 이제 아직 잔금을 다 치르지 않는데 이제 전세를 드리면 음. 그 전세금을 이제 주는 걸로 해서 네, 저희 돈이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일단. 그러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집값이 뭐 일순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은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3, 40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쭉 들여다보면 네네. 조정됐다가 한 3, 4년, 4, 5년 정도 쭉 흘러가면서 밑에서 바닥 다지면 또 올라갔었잖아요. 아, 네. 그럼 경기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네. 우상향 곡선은 쭉 그려야 되는데 네네. 요 속에 있는 굴곡이 무섭단 말이죠. 이렇게 가니까. 아,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시청자님이 어떤 상태로 매수를 하셨느냐 여쭤본 이유가 네. 너무 무리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요 구간을 못 버티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얘를 뭐 1, 2년 내에 차익 보고 저는 팔아야 돼요. 이런 분들 아니시라면 사실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먼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쫄지 마시라고요. 아, 네네. 집 사셔가지고 1주택으로 그냥 사신 건데 사실 이런 네. 거잖아요. 보유 기간 동안에 네. 가격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을 못 버티게 만드는 게 세금 같은 비용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비용 같은 비용들 네네. 이게 과도해지지 않을 분들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크게 없고요. 다만 저는 이제 투자 수익률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을 단기간 동안에 볼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일단 물건에 대해서 볼게요. 네. 물건에 대해서 보실 때 아까 재건축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은 30년만 넘으면 다 되는 거야. 아, 네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재건축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하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나라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네. 순수한 민간 사업이거든요. 아, 네. 그럼 누가 추진을 하는 거냐?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네. 조합은 누구냐? 집주인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33평짜리를 살고 있는데 네. 이 33평짜리를 부셔서 새로 33평짜리를 받고 싶어. 네. 공사비가 얼마가 드냐면 한 3억 들어갈 거야, 세대당. 네. 그러면 이 3억 중에서 추가적으로 건축 행위를 해서 일반 분양분을 팔아서 남은 수익으로 한 2억 정도를 내가 충당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1억의 추가 분담금만 내면 돼.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많은 집주인들이 받아들이실 거거든요. 아, 네네. 왜냐하면 나는 새 집으로 가면서 집값이 또 1억 이상 올라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분양분이 얼마 없어. 그래서 5천만 원밖에 못 빼주고 2억 5천은 각각 조합원들이 다 납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반은 하겠다 그러고 절반은 안 할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동의율 충족을 못해서 못 가는 거죠. 뭐. 이게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많이 뽑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단지들이 종상향 해달라. 네. 아니면 뭐 층수 제한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민간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 아마 시청자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샀는데 네. 공사비 3억 내라고 해봐. 그럼 10억 주고 팔아가지고 3억 보태서 더 좋은데 물건을 사고 말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거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요 3호 아파트의 용적률로서는 사실상 기대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 네. 재건축한다 그랬을 때 기부채 납 비율도 뭐 15% 정도 내줘야 될 거고요. 네네. 또 여기에 대해서 용적률 상한선을 뭐 많이 받아봤자 한 285 전후로 받을 거고요. 네. 요거 지어가지고는 재건축보다는 돈 좀 내더라도 리모델링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아, 네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장기간 동안에 뭐 아주 많은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는 네. 시청자님께서 뭐 5년 뒤에 들어와서 왜 살아야 되는지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네네. 어찌됐든지 간에 장기간으로 보셔야 될 시점에 매수를 하신 거고 네네. 그 장기간 동안에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보다는 주변 집값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나으실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저 아파트가 네. 전세는 잘 나가나요? 그거는 이제 현장 중개업소에 문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네. 어떤 수준이냐면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있었던 정도의 전세난은 없어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매물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나와 있는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요 수준에서만 매물이 계속 나오는 정도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전세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는 나갈 거다.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네. 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